자, 이번에는 우리 국제 한라인증 지원센터의 김용호 팀장님을 모시고 국제 한라인증 지원센터의 한라인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한라인 인증지원센터의 김용호 팀장입니다. 어, 저희 국제한라인 인증지원센터 살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 8월에 설립을 했고요. 처음부터 저희는 중동 쪽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중동 쪽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에스마, 현재는 모이엣이라고 해서 산업첨단기술부 산하의 한랄 인증 심사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중동 쪽 한랄 인증 심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다 넘어가고요. 좀 중요한 내용들, 화장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에 대한 한라 인증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이제 계약 검토가 이루어지고 1단계 심사 현장에서 진행되고 2단계 심사도 현장에서 진행되고요. 모든 심사가 진행된 후에는 이제 뭐 부적합 같은 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와 관련된 이제 보고서들을 검증을 한 후에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사후 관리 심사를 받으셔야 되고 3년에 한 번씩 갱신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심사원은 최소 저희는 2명이 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신청서 검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청서를 처음에 주실 때 작성해야 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신청서하고 제품 목록 파일. 이 두 가지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저희가 한라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의 종류들에서 대해서 쭉 나눠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요. 2다시 이제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다 이제 화장품, 딱 보면 화장품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7번이 이제 의약 외품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의약 외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의약 외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의약 외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제품들도 전부 다 화장품으로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개인 위생용품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전부 화장품으로 해서, 어, 그 화장품 관련한 할랄 범주, 영어 단어가 이제 K거든요. 그 K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의약 외품에는 뭐 손세정제, 마스크, 위생장갑, 비누, 목욕용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신청서를 이제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고, 신청 시 작성해야 되는 서류도 있고,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1번부터 13번까지가 있습니다. 뭐, 1번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뭐, 이런 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2번에 보시면은 이제 뭐,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게 ISO 22716하고 CGMP 인증서, 뭐, 등등 각종 인증서라고 써져 있는데, ISO 22716이나 CGMP나 실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한국에서는 현재 ISO 22716은, 일반 그 인증기관이나 해외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GMP를 ISO 22716이라고 하고, 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를 CGMP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이 두 개에 대한 인증서가 있으시면 인증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 혹여나 인증서가 없으시더라도 할랄 인증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단 이제 조건이 CGMP나 IS 22716과 동일한 문서들을 동일하게 문서들을 관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굳이 이제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이제 관리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이고요.
뭐 3번 시험 성적서, 제품 성분 분석 검사,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품목 신고증. 뭐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원재료에 대한 구성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5번 설비 배치도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제조 공정도, 제조 프로세스 설명서, 제품 라벨 내용. 제품 라벨 내용이라고 하면은 제품 라벨에 들어있는 그 글씨들, 그 내용들이 필요한 거고, 또 9번에 보시면은 그 라벨의 디자인도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제 할랄 제품이 어떤 원료나 제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라벨에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할랄 제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는 공장 주변 지도, 네. 그다음에 뭐 11번 매뉴얼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13번 마지막에 이제 좀 중요한데 제품의 원재료 관련한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셔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 전체 원료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써져 있는 한글하고 영어 제품명, 그다음에 화학명, 카스 넘버, 이씨 넘버 등을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되고요. 색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거를 또 포함해서 주셔야 되고, 보존제도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을 주셨을 때, 이제 사용이 제한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불가한 뭐 원재료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자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써놨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OEM 생산을 많이 하고 계세요. OEM 혹은 ODM 생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지금 할랄 제조 라인을 만약에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할랄이 아닌 제품도 같은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OEM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할랄이 아닌 제품의 원재료가 모두 할랄이면 이제 가능합니다. 어, 이 말은 뭐냐? 할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라인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더라도 그 다른 제품들이 할랄에 위배되는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은 같이 생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른 제품들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도 할랄에 위배되지만 않으면은 같이 생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제품 목록 파일의 섹션 C 부분에 이제 기재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네. 그리고 OEM 생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만약에 OEM 공장이 비건 인증을 받았다면은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 및 원재료가 이제 비건이라는 전제하에 비건 인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기가 쉬운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통 화장품 공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써놓은 겁니다. 단, 이 비건 인증의 의무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절차로 넘어가서 이제 계약 검토 절차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심사 날짜를 서로 상의를 해서 정합니다. 근데 심사 날짜는 1단계 심사랑 2단계 심사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이제 총 이틀이 이제 들어가고요. 이 이틀 모두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소 두 명의 심사원이 방문을 하고요. 심사비는 그리고 심사일 전에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사일 전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심사가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비까지 다 입금이 되면 1단계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 심사는
2단계 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예비 심사로서 예비 심사긴 한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 심사라고 해서 그냥 뭐 사무실에서 그 인증기관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 현장 심사에만 나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서 심사도 현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확인하는 문서들은 업체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문서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기에 써져 있는 뭐 ISO 2271 CGMP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서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할랄 보증 시스템 관련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심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단계 심사는 이제 제조 현장 확인 심사고요. 이제 원재료 보관 창고에서부터 완제품 보관 창고까지 제조 라인의 이제 공정 순서대로 확인을 하는 심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한 한랄 표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요. 만약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부적합 보고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발급을 하게 되고, 이제 다섯 번째 시정조치 및 확인 작업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부적합 보고서를 이제 발행을 해 드릴 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이제 업체에서는 부적합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적합이 왜 발생을 했는지, 원인,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시정 조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부적합 보고서에. 그렇게 부적합 보고서에 기입을 해 주시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이제 확인 작업 후에 이와 관련된 그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 보고서 검증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저희 IHCC 국제한라 인증지원센터의 샤리아 운영회를 통해서 보고서 검증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 보고서 검증을 할 때 당시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업체에 다시 요청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모두 다 끝나면은 이제 인증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인증서가 발급이 되면 이제 그 한라인 인증서를 가지고 수출을 하셔도 되고요. 뭐 수출을 하시든 뭘 어떻게 하시든 사용을 하시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사후 관리 심사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요. 사후 관리 심사 같은 경우는 1단계 심사는 진행하지 않고 2단계 심사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후 관리 심사는 1년 주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2024년 올해에 최초 심사를 받으셨다. 그러면 2025년에 1차 사후 심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2026년에도 2차 사후 심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2027년에는 갱신 심사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3년 주기로 진행이 되는 갱신 심사를 받으시게 되는 거고, 갱신 심사 같은 경우는 최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1단계 심사, 2단계 심사 모두 진행이 되고요. 네, 모두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제조를 위해서 사용해서 안 되는 원재료들에 대해서 살짝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돼지고기 성분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성분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생선에서 나온 콜라겐을 사용하시면 생선에서 추출이 됐다는 증빙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어떤 공식화된 문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만든 문서가 아닌 외부에서 받은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선 추출물을 사용하신다면은 그 생선이 비늘이 있는 생선인지 아니면 비늘이 없는 생선인지를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라벨에 이제 비늘이 있는 생선이다, 비늘이 없는 생선이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물성 성분 중에 돼지 이외의 동물 추출물을 사용할 시에는 할랄 방식으로 도축이 되었다는 할랄 도축 관련 인증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할랄 방식으로 도축이 돼서 어떤 원재료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할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할랄 인증서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허용되지 않는 동물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인체 추출물 같은 것들이 이제 불가합니다. 뭐, 배아줄기 세포,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 할랄 인증 같은 경우는 술을 사용하면 안 되고 에탄올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공정사항에 들어간다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제 술로부터 뭐 뽑아내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장품을 만들 때 소주를 집어넣는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아니면 화장품을 만들 때 뭐 와인 추출물을 넣는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순수 에탄올 술이 되기 전에 에탄올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곤충 추출물이 불가하다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거기 저희가 이제 심사 때 사용하는 할랄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할암 물질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곤충은 안 되고, 단 메뚜기, 로커스트라는 영문명을 쓰는 메뚜기만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립스틱의 빨간색 색소를, 위에서 사용되는 이제 코치닐이라는 추출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지벌레라는 그 벌레의 피를 이용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사용 가능하다고 이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코치닐 추출물 혹은 칼마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니면은 내추럴 레드 4번 아니면은 E120번 요 부분은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효소 및 미생물도 할랄 환경에서 획득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배지나 배양액이 할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미역이나 이런 미역 추출물 같은 거를 배지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물질은 불가하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원료가 이제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원재료 관련해서 서류들을 구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기본은 이겁니다. 원재료가 원재료의 기원은 어디인가? 기원을 찾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원을 찾는데 동물성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돼지는 안 되고 어떤 소나 닭이나 이런 데서 추출된 거다. 그러면 당연히 할랄 방식으로 도축이 됐다는 걸 증명이 돼야 되고 거기서 나온 원재료이기 때문에 할랄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한라 인증서가 에스마에서 인정한 인증기관들로부터 받은 한라 인증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일단은 첫 번째, 에스마라는 것은 없어졌고요. 에스마라는 기관이 변경이 돼서 모이앳이라는 기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영어 단어 약자로 MOIAT라고 하고요. 모이앳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정기관들에서 나온 한라 인증서는 당연히 되고, 플러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인증서도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어떤 그런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한라 인증서는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험 성적서나 제품 스펙, 품목 신고증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어떤 원료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어떤 자료들이죠. 이런 여기에 써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할랄 심사원, 할랄 인증 심사원들이 가서 이런 서류들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원이 어디인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여기도 모이에시라고 딱 써 있네요. 이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저희가 할랄 인증 심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표준이기도 하고 업체가 만약에 할랄 제품을 만든다면 그 이러한 표준들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어느 정도 그 할랄 인증에 대한 내용은 소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